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시간, 책과 함께 하는 소설입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매주 월요일은 한국 고전 단편 작품을 여러분과 함께 듣는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작품은 지하련 작가님의 결별 작품입니다. 익숙한 관계 속에서 피어나는 낯선 외로움, 그리고 스스로를 이해하려 애쓰는 한 여인의 고독한 밤을 지금 함께 들어보아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어젯밤 좀 티각거린 일도 있고 해서 그랬든지 아무튼 일부러 달게 자는 새벽잠을 깨울 멋도 없어 남편은 그냥 새벽차로 일찌감치 관평을 나가기로 했던 것이다. 형애가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어젯밤 다툰 일이다. 하긴 어젯밤만 해도 7원 관평은 몸소 가봐야 하겠다는 둥 무슨 이사회가 어떠니 협리회가 어떠니 하고 길게 늘어놓은 남편의 이 얘기가 그저 좀 지리했을 뿐 별것 없었다면 그도 모르겠는데 어쩐지 그게 꼭 이러니 내가 얼마나 훌륭하냐는 것처럼 대뜸 비위에 와서 걸리고 보니 형예로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자연 주고받는 말이란 것이 기껏 남의 일에 분주한 건 모욕이래요. 남의 일이라니 왜 결국 내 일이지. 이렇게 나오지 않을 수 없었고 이렇게 되고 보니 딴 집으로만 났을 뿐 아직 한 집안일 뿐 아니라 큰댁에서 둘째 아들을 더 힘밌는 판이고 보니 하긴 남편의 말대로 짜장 그렇기도 한 것이 형예로선 더 노골스럽게 된 판에다가 여자가 아무리 영리해도 바깥 일을 이해 못함 그건 좀 곤란해 하고 짐짓 딴데리에서 거드름을 부리는 것은 더 견디어낼 수가 없어서 이래서 결국 형의 편이 관둡시다 관둬요 하고 덮어버리게 된 이것이 어젯밤 사건의 전부고 그 내용이지만 사실은 이런 따위에 하잘것없는 말을 주고받은 것뿐으로 그저 그만이어도 좋고 또 남편이 이따금 이런 데서 그 소위 거드름을 부려봐도 그리 죄 될 것 없는 이럴 테면 아내의 단순한 트집이어서도 좋을 경우에 형예는 곧잘 정말 화를 내는 것이 병이라면 병이다. 더구나 형예로선 암만 생각해봐야 조금도 다정한 소치에서가 아닌데도 노상 정부더리는 제가 도맡아 놓고 하게 되는 결과가 노여울 뿐 아니라 항상 사태를 그렇게만 이끄는 남편의 소행이 더할 수 없이 능청맞고 괘씸할 정도다. 간밤에도 물론 이래서 잠이 든 것이지만 막상 아침에 깨고 보니 결국 또 손해본 사람은 저뿐이다. 지금쯤 분주히 관평을 하고 있을 남편에게 비해서 이렇게 오두만이 누워 천장갈비만 해이고 어젯밤 일을 되풀이하는 제가 너무 호젓해해서인지는 모르나 아무튼 일찍 일어났댔자 별로 할 일도 없고 또 일찍 일어나기도 싫어서 그냥 멍충이 누워있으려니 어디난 거미줄 한나불이 천장 복판에서 그네질을 한다. 형애는 어쩐지 그곳에 몹시 마음이 쓰이려고 해서 일어나 그걸 떼버릴까 생각는 참인데 여잔 왜 관평을 하려 다니지 않을까 하는 우스운 생각 때문에 문득 실소하려던 마음 한 귀퉁이에서 벼랑간 야단이 난다. 그깟일 하고 발칵하는 것이다. 다음 순간 형애는 웬일일까? 내가 이렇게 비위를 잘 상우게 되는 것은 그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제법 맹랑한 생각이다. 하지만 그로서는 또 뭘 그렇게 치우쳐 다잡아볼 것 없이 그전 남편을 사랑한다고 밖엔 도리가 없는 것이 이러지 않고는 사실 일이 너무 거창해서인지도 모른다. 정말 이래서 그는 그저 인망이 높다는 남편의 조디 조합에는 그눈 자위가 각 금 비위를 상해줄 뿐이라고 생각해버리는지도 모른다. 뭘 별로 생각하는 것도 없이 그저 이러쿵 저러쿵 누웠으려니 아주머니 문말대에서 놀러오시라요. 심부름하는 아이가 말을 전한다. 형애는 얼른 이불을 걷입고 일어났다. 문말댁이라면 그저께 정희 혼인이 있은 집이고 정희는 먼 촌신이라기보다 더 많이 여학교 때부터 절친한 동무다. 제바람에 가볼 주제는 없었지만 아무튼 꽤 궁금하던 판이라 불이 나게 세수를 한 후 그는 서울신랑
그 걸패 좋다는 청년을 함부로 머릿속에 넣어보면서 어느 때보다도 조심겨 화장을 했다. 저녁에 아저씨가 오셔도 운말 되게 같다고 여쭈고 집안 비이지 말어라. 형예는 문 밖을 나섰다. 너무 맘써 치장한 때문인지 언제라도 입을 수 있는 흰 반호장저고리의 옥색 치마가 쨍 한가을 볕살에 눈이 부신다. 어째 획박을 쓴 것처럼 분이 너무 많이 발린 것도 같고 입술이 주홍처럼 붉은 것도 같아서 뒤뚝뒤뚝 어눌한 판인데 아이자 새댁나들이 가나베 잔칫집에 가요 하고 마을집 노인이 인사를 한다. 네 하고 그저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려니 어쩐 일로 근 오인이 꼭 얼굴만 보는 것인지 그는 귓밑이 화끈하다. 망할 노인네 속으로 무슨 흉을 잡으려고 형에는 괜히 이런 당차는 소갈치를 부리고 역부로 얼굴을 쳐들다시피 하고는 황황히 큰 길을 나섰다. 큰 길 옆 음식점 앞에선 무던히 키가 적고 다부지게 생긴 엿장수가 어느 우대 사투리른지 여판을 치며 얼싸녕을 빼고 있다. 그 옆에 우무릇한 애들, 손자를 앞세운 노인, 뒷짐을 짚고 괜히 주춤거리는 얼주정꾼. 이렇게 수한 사람이 서 있었다. 앞만 생각해봐도 어쨌든 그 앞을 지내칠 용기가 없을 상싶어서 형에는 수채 되돌아서 좁은 길을 잡았다. 좁은 길로 가면 학교 뒤 긴 담을 돌아서도 논뚝길로 큰 길 2배나 가야 하고 그보다도 길이 험해서 애써서 보투시는 버선발에 흑알이 들어가면 낭패다. 그는 윗집 사립가엔지 죄 없이 하늘거리는 몹시 노란 빛깔을 한 채송화 포기를 일부러 잘금 밟으며 짜증을 냈지만 아무튼 굳이 이 길을 잡은 그 사람 됨됨을 비록 스스로 자조한다 친데도 영 갈 수 없었던 것은 의연 갈 수 없었던 것으로 어찌할 수는 없다. 형애가 좁은 길을 거진 다 빠져나오려고 했을 때다. 마침 고 상가람길에서 그는 공교롭게도 명순이와 마주쳤다. 명순이는 몹시 호사를 하고 사내아이도 근 안편도 이 지방에서는 잘 볼 수 없는 값진 옷들인 상시프다. 어디 가니? 어디 가니? 나 온천에 좀 가. 대답하는 명순이는 밝고 다정한 얼굴을 해서 어느 때보다도 아름다웠다. 두 사람은 인차해졌다. 학교 뒤 긴 담을 돌아 나오려니 저런 게 행복이라는 걸까 하는 야릇한 생각에 썬듯 걸린다. 생각하면 형에는 전부터 명순이 같은 애들이 그리 좋지 않은 폭이다. 명순이만 두고 말해도 처음 시집갈 땐 그렇게 중내 산에 싫다던 아이가 시집간 지 얼마가 못 돼서부터 혹 동무들이 찾아와도 조금도 탐탁해하지 않는 대신 날로 살림잘한다는 소문이 높아가는 것부터가 싫기도 했지만 그보다도 개게 두고 볼라치면 학교 때 공부 못하고 빙축맞게 굴던 군들이 시집가선 곧잘 착한 말 듣고 잘 사는 것이 참 이상하고 알 수 없는 속내이기는 했지만 아무튼 그걸 부럽게 여길 만보다는 일종 멸시하고 싶은 생각이 더 컸든 상쉽다. 하지만 웬일로 이제 이렇게 긴 담을 끼고 호젓이 생각하노라니 그 귀엽고 고운 생각을 다목다목 지녔던 죽은 수키라든가 남편과 이혼을 하고 지금은 진남포 어디서 뭘 하는지도 모른다는 지순이라든가 또 개봉이나 이제 형의 저 같은 사람보다도 명순이 같은 애들이 훨씬 대견하고 그저 그만이면 그만으로 어째 훌륭한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 다음 순간 그는 맘속으로 가만 이 지순이는 뭘 하고 있을까? 무슨 바 엥가 찻집에 있다는 소문이 정말이라면 그건 명순이처럼 곧 남편이 좋아지지 않은 죄고 음악이 취미라고 해서 추금 기판을 무수히 사들이고 옥텐지 뭔지 하는 데서 가수들이 오는 날이면 숱한 돈을 요리값으로 업해곤 하던 그 남편을 끝내 싫어한 죄일까 하고 생각해본다. 그러나 어쩐지 이런 생각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보다 몇 배 더한 이상한 노여움을 어찌할 수가 없다. 발 아래 폭삭폭삭 밟히는 흑알을 한 줌 쥐어 누구의 얼굴에고 팩. 기영고는 그냥 돌아서고 싶은 야릇한 분만이다. 마침 성호천이란 내냇물을 끼고 내리 걸으면서 그는 맘속으로 패받듯 숱한 말을 중얼거렸다. 무슨 소린지 한참 중얼대고 나니까 어째 맘이 허전한 것이 이상하게 쓸쓸한 정이 든다.
쟁평하니 남실거리는 여울물이 보였으나 그는 쬐꼬만한 돌멩이로 파문을 긋고 싶은 마음도 없이 그저 휘, 청 걸었다. 어디난 대사를 치른 마당이라고 새끼나 불행이 조이조각 떡 부스레기 이런 것들이 어수선히 널렸는데도 그게 상가나 무슨 불길한 마당과는 달라서 어쩐지 풍성풍성하고 훈훈한 김이 어대서고 당홍 치마를 입은 신부나 귀밑이 팔을 한 신랑이 꼭 나타날 것만 같아서 짐짓 대청 앞을 피하고 샘문으로 해서 정희가 거처하는 방 쪽으로 가만가만히 가려니까 아니나 다르랴 정희가 뛰어나온다. 요런 각쟁이 고렇게 새 치밀 튄담. 그래 모시러 보내지 않았으면 안 올 뻔했지. 정희는 야속다는 듯이 눈을 홀긴다. 형에는 정희 태도가 하도 신부답지 않다기보다도 너무 전날 그대로여서 어떻게 보면 그게 더 고와되는 것 같기도 했지만 또 한편 이상한 감을 주기도 해서 어쩐지 얼굴이 달았다. 형애가 정희에게 이끌려 마루로 올라서려니 여지껏 아랫목에 앉아서 두 사람의 수작을 보고 있던 퍽 해맑게 생긴 사나이가 밖으로 나온다. 형애는 속으로 저게 뭐니 하는 이 집 사위로구나 했다. 정희는 그저 얼떨떨해 있는 형애에게 자리를 권할래 이 얘기를 건일래 뭘 도 채려오게 하고 한참 부산하다. 예, 덥단다. 내가 왜 시집 왔니? 아랫목으로만 밀게. 형애는 도무지 적당한 말이 없어 곤란하던 차라 아랫목으로 앉은 것을 다행으로 아무렇게나 말한 것인데 너 시집 좀 와보렴. 하고 정희가 말을 받고 보니 영문 없이 또 귀밑이 확확하다. 하긴 정희의 이런 말버릇이 이제 처음도 아닌 게고 또 뭘 이기도록 무안을 탈 것도 없지만 어쩐지 그는 왼편 바람벽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말았다. 그랬는데 하필 그곳엔 채취가 풍기도록 고대 버섯 건 것만 같은 넥타이가 끼어진 와이셔츠며 양복이 걸려있어 여지껏 정희가 처녀였다는 사실과 이상하게 엉클이져 그는 또 한 번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 얼마나 즐거우냐. 그는 급기야 애꿎은 정희를 놀리고 안셈이다. 너 1억이냐. 하는 듯이 정희는 고 초랑초랑한 눈으로 장난꾸니처럼 잠깐 형애를 쳐다봤으나 인차 무슨 맘으론지 예, 너 서울 가서 살자느련 하고 생글생글 웃으며 묻는 것이다. 너희 서울에 내가 뭐 살아. 언젠가 왜 너희 신랑 서울로 취직된다더니 그것 정말이냐. 정희는 제 말을 계속한다. 갈지도 모르지만 아마 그이 혼자 가게 될 거다. 그건 또 무슨 재미람. 그래 너희 신랑이 혼자 가서 있겠다든. 그럼 넌 혼자 가지 못해서 가려는 게로구나. 요런 내가 내 이야기를 했어. 내가 간댔어. 하고 정희가 대바질이다. 결국 형애가 예 건더라. 듣기 싫다. 하고 말을 끊었지만 그는 정희와 오래도록 앉아서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을수록 어쩐지 마음이 수수하다. 정희의 잉어처럼 싱싱한 청춘이 말과 동작으로 되어 눌리는 것처럼 설사 그게 주책 없이 된다고 한데도 아무튼 이상한 힘으로 압박감을 느끼지 않을 수는 없다. 형애가 한동안 그저 흥을 잃고 앉았으려니 너 내가 시집 간다니까 처음 생각이 어떻디 하고 정희가 말을 건다. 어떻긴 뭐가 어때. 그저 가나보다 했지. 어떤 사람에게로 가나 했지. 그래 어떤 사람에게로 갔단 말이냐. 이래서 정희는 처음 그이와 알게 되던 이야기, 연애를 하던 이야기, 결혼하기까지의 실로 수한 이야기를 들려준 셈이다. 형애는 정희가 은연중에 결혼을 늦게 하는 사람은 을의 의지가 강하고 이상이 높다는 자랑을 하는 것 같아서 그야 좋은 연애를 해서 결혼하는 게 가장 이상일진 몰라도 연애라고 다 좋을 수야 있나 하고 자칫하면 불쾌해지려는 감정을 그시 경험하면서도 웬일인지 또 한편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학교를 마주던 해 정희와 도망갈 약속을 어기던 일. 별로 마음이 내키지도 않는 것을 어머니가 몇 번 타이른다고 그냥 시집갈 궁리를 하던 일 생각하면 아무리 제가 한 일이라도 모두 지랄 같다. 그는 역불어 사과 한 족을 짚고 너 언제 시댁으로 가니? 해서 생각을 돌리려고 한다. 아직 잘 몰라. 정희는 왼통으로 있는 사과를 짚는다. 나안 먹는다.
목이 마른 것 같아서 그럼 식혜 가져오랴. 아, 니 대체나 아인 까다롭기도 해. 까다롭긴 내가 까다롭지 뭐. 내가 뭐가 까다로. 여태 골랐으니 말이다. 못된 거 같으니라고 어디서 말재주만 뱄어. 형애는 조금도 맘에 있어 계획한 말도 아니면서 정이 말맞다나 결국 말재주로 놀려주게 된 것이 우습고 또 어째 미안한 생각이 들기도 해서 다시 뭐라고 말을 건니려는데 벼랑간 밖에서 떠드는 소리가 난다. 그 술상 하나 내우소 온. 아니 서울사위를 보문 다 잃은가. 그 서울사위 일이 좀 나오게 그려. 내 좀 보세 그래. 하고 정이 끝에 당숙이란 양반이 술이 거울거울해서는 익사를 부리는 판이다. 이 통에 정이가 듣다가 혹 신랑이 놓여야 할 말이나 하지 않을까 마음이 켜지는지 그만 초조한 얼굴로 풍속이 다르니까 이해는 하겠지만서도 사람들이 너무 무관하게 구는 통에 불안해요. 더구나 떠드는 건 질색인데 하고 낯빛을 어둡힌다. 아인 승겁기도 그이가 질색인데 내가 미야다니냐 글쎄. 그는 정이 말을 받아서 이렇게 허투루 놀리기는 했어도 정이가 어느새 이처럼 참견하려 드는 그 맘이 암만 생각해도 이상할 뿐 아니라 객적으리 많지. 정이는 반했나 보지. 제 말 맞다가 사랑하면 반하게 되나 보지. 제가 반하는 것은 남이 저언데 반하는 것보다 어떨까 하는 우스운 생각이 드는 것이다. 너 왜 잠잡고 있니? 내가 수선을 떨어 불쾌하냐? 미쳤어. 그러나 정의는 뭘 별로 더 의심하려는 기색도 없이 그저 장난감을 감춘 소년처럼 도랑도랑 형예를 쳐다보며 참 우리 인사월가 그이하구 하고 묻는다. 싫다. 예, 어리둥절해서 거절을 했을 때 정의는 몹시 섭섭한 얼굴을 했다. 결혼하기 전부터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때부터 소개할 것을 약속했다고 하면서 사람을 잘 이해한다는 것과 과히 인상이 나쁘지 않으리라고까지 말을 한다. 형에는 제가 거절한 것이 무엇으로 보나 정말이 못될 뿐 아니라 응당 알고도 시치미를 띈 일을 대면 저보다는 각쟁이 같은 속인 줄은 조금도 모르고 그저 안 돼 하는 정의에게 일종 죄스런 생각이 들기도 해서 그렇게 자랑이 하고 싶다면 내 인사할 테니 작작 고만두자꾸나 하고 쉽사리 대답해버렸다. 두색씨가 저녁상을 받고 앉았는데 정이 어머니가 들어왔다. 많이 먹으라는 둥. 혼인날 왜 안 왔느냐는 둥. 인사치레 허랴 달걱정. 사위자랑 허랴. 갈피를 못 잡는 주인만하님의 부산한 이야기를 귀 곁으로 형애는 제 생각에 기울었다. 고 좀채로 웃을 것 같지 않은 모습이 제법 무심하게 별로 말도 없이 그저 인사만 하던 신랑의 태도가 어쩐지 이상한 불쾌와 더불어 괸물을 도는 맴쟁이처럼 뱅뱅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정희 어머니는 이제 시집이라고 훌가버리면 그만인데 자주 놀러 오게이. 이따가 밤참 먹고 오래 놀다 가게이 하며 쉬 큰 방으로 올라갔다. 어머니가 나가자 정희도 따라 숟갈을 놓으며 왜 고만 먹니? 하고 쳐다본다. 넌 왜 고만 먹니? 둘이는 웃었다. 별 의미도 없는 그러나 몹시 다정한 웃음을 웃으면서도 어쩐지 형애는 점점 마음이 편칠 못하고 자꾸 어두워지려고 해서 곤란했다. 그런데다 정희가 멋모르고 자꾸 이 얘기를 꺼내놔서 더욱 딱하다. 그래서 그만 빨이 쏜다고든지 두통이 심하다고든지 해서 피해볼까도 생각해봤으나 그러나 그럴 수도 없을 것 같아서 한번 보고 그런 걸 어떻게 아니 하고 말을 받았다. 깍정이 같으니라고 그럼 꼭 좋단 말을 해야 한단 말이지. 그래 참 좋더라. 말이 떨어지자 형애는 오두새고 앉은 종아리를 사정없이 얻어맞았다. 아이 아파. 너 막 셀스 누나 난갈 테다. 하고 형애는 종아리를 만진다. 그는 비단 장난의 말로뿐 아니라 정말은 조금 전부터 그만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노했니? 맘 놓고 때려서 아프냐? 눈이 꽁 해서 잠자코 앉았는 형애를 보자 미안한 듯이 정희가 말을 건넨다. 그는 속으로 또 괜히 딴데리를 잡누나 하면서 쑥스럽다 예. 하지만 내 기쁨에 내가 공연한 희생을 당한 셈이니 사관해야 하지 않어.
하고 되도록 다정한 낯빛을 한다. 정희가 거진 방바닥에 닿도록 절을 하고 서로들 웃고 하는 반에 새댁들이 뭘 이리 크게 웃나 하고 정이 큰 오라범댁이 문을 연다. 일가집 젊은 댁들이 외서 신랑 신부 데려오라고 야단이 났으니 빨리 큰 방으로 가자는 것이다. 먼저 오라범댁을 보낸 후 정희는 왜 오늘따라 오랬느냐고 짜증을 내다시피 하는 형애를 졸랐다. 다들 모여서 논다는데 빠지면 섭섭할 것 같아서 그랬지 뭐. 하긴 나도 별로 가고 싶은 건 아니야. 하지만 안 가면 또 뭐니 말썽이 귀찮지 않아? 그리고 그이 들어구 놀아보면 구수한 게 의외로 재미있다 너. 하고 정희는 은근히 형애의 그 타협하지 못하는 곳을 나무라는 것이다. 형애는 그래 내 혼인놀이라는 게 아무렇기로니 내가 빠져야 옳단 말이냐 하고 찜짓 채찍질하는 정희 말이 아니라도 아무튼 가야 할 것만 같아서 일어나긴 했지만 대소가 저문이들이라면 모두 형애와는 동서뻘이거나 아지먼 입버리겠는데 어쩐지 그는 전부터도 이 사람들을 대하기가 제일 거북했다. 따지고 보면 자기네들도 다 소학교라도 마친 사람들이고 이보다도 나들이 갈 때라든가 무슨 명일날 같은 때 볼라치면 고운 옷은 더 잘 입은 것 같은데도 어째 형애만 보면 연상 살금살금 개웃동거리는 것만 같고 암만 애를 써도 그 사람들과는 도저히 어울리질 않는 것만 같아서 오히려 한고한 할머니들을 대하기보다도 더 힘이 들고 싫었다. 어젯밤 남편과의 사소한 다툼에서 시작된 물결이 친구와의 재회, 그리고 참의 다양한 단면들을 통해 형애의 마음속에 어떤 파동을 일으키는지 그 복잡한 여정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느껴지네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